안녕하세요. 오늘 코리아 커뮤니티 데이 2020에서 윈32 API로 다루는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한국 WSL 사용자 그룹의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WSL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WSL은 윈도우 10 1주년 업데이트에서 처음 소개가 된 기술입니다. 사용자 모드에서 실행되는 리눅스 프로그램들을 윈도우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확장 기능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특히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을 위한 편의 기능이 다수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개선이 되었고요. 주로 우분투 리눅스를 배포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WSL v2로 이동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WSL v1에서 왜 v2로 이동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WSL 그 자체로는 커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폭이 그다지 넓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WSL v1의 경우에는 리눅스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윈도우가 이해하고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널 드라이버가 부착이 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커널 드라이버가 리눅스 커널을 흉내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이 부착된 드라이버가 리눅스 커널을 흉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리눅스 커널과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모든 처리 과정에 윈도우 커널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I/O 성능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요. 반면 WSL v2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황에 맞게 조금 편집은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식 리눅스 커널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더 이상 흉내내는 별도의 커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게 돼서 개발 비용을 줄이고 윈도우와 리눅스의 매끄러운 연동에만 집중을 하면 되도록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윈도우 커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I/O 성능에서도 크게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서 WSL v2로 많이 이동을 해서 우리가 아는 리눅스에 좀 더 가까운 형태로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키텍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WSL v1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콜을 엔티커널이 부착된 드라이버가 대신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가상화 계층 없이 바로 엔티커널 위에 이 드라이버가 이제 시스템 디스트로의 명령을 대신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WSL v2의 경우에는 경량 유틸리티 VM을 사용을 해서 리눅스 커널을 그 안에 로딩을 하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각종 리눅스 배포판을 이 VM 안에 주입하는 형태로 하나의 그 전용 VM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각종 작업들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모드, 윈도우즈 사용자가 보게 되는 화면이나 각종 기능들을 긴밀하게 이제 시스템 디스트로와 함께 배포되는 서버가 이제 처리해서 유연하게 윈도우와 리눅스를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V 유틸리티 VM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이퍼바이저를 켜서 윈도우와 리눅스를 모두 호스팅하도록 시스템 파라미터를 고쳐서 띄우게 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WSL v2가 하이퍼V랑 동일한 기술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비슷한 것이 맞지만 하이퍼V의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CPU와 메모리, 디스크 등을 가상 컴퓨터에게 직접 나누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리눅스가 부팅 단계에서부터 이제 커널이 가상 컴퓨터에 할당된 전체 리소스를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즉 배포판이 하나의 운영체제를 나타내도록 전통적인 의미의 리눅스를 구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과의 연동이라던가 기능을 확장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독립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WSL v2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훨씬 더 긴밀하게 윈도우와 함께 연동되도록 개발이 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WSL v2에서 사용하는 경량 유틸리티 VM과 좀 더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로 수정된 커널을 오픈소스로 배포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한데 묶여서 윈도우 커널의 요청에 따라서 기민하게 리눅스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시스템 배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안에서 그 윈도우와 연동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조 서버들과 함께 배포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이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WSL을 기존에는 WSL.exe나 아니면 다른 유틸리티들을 이용해서 많이들 관리를 해오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것을 윈32 API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딥다이브를 해볼 예정입니다. 윈도우 10 SDK를 설치하시게 되면 WSL API.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윈도우 10 SDK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헤더를 이용을 해서 설치한 배포판의 속성을 확인하고 배포판의 명령을 직접 실행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거나 배포판을 등록하거나 해제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코드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GitHub 지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두었는데요. 잠시 열어서 체크아웃 해보겠습니다. 네, 윈도우즈 터미널을 열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 샘플 코드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코드는 .NET5에 새로 추가되는 C# 9.0의 기능을 활용한 코드인데요. 원래대로라면 메인 메서드와 진입점 클래스가 있어야 하지만 TLP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스크립트 언어처럼 C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드의 완성도나 약간의 네이티브 프로그래밍 느낌을 내기 위해서 헤더 파일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WSL API 윈도우즈 같은 헤더 파일 이름을 클래스 이름으로 정의를 해서요. 각각의 이렇게 스태틱 클래스로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using static 한 다음에 스태틱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기만 하면 원래대로면 클래스 이름 다음에 스태틱 메서드를 불러줘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rintf나 getstdend를 원래 있었던 로컬 함수처럼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적인 특성을 이용을 해서요. 조금 재밌게 프로그래밍을 해보았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current user registry 아래에 이 오픈 서브 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커런트 버전 XSS라고 하는 레지스트리 키를 열어서 설치되어 있는 디스트로드를 확인을 하고 레지스트리로부터 값을 읽어서 출력하는 것을 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GUID 값을 사용해서 따로 엔트리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설치된 경로가 어디인지 그리고 시스템 커널로 그 어떤 커맨드 라인을 초기에 부팅할 때 전달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것이 실제로 WSL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API를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 WSL API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invoke 함수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WSL get distribution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상세 정보를 이제 레지스트리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상세 정보를 조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environment variable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루기 까다로운 그런 pinvoke 호출의 예제한 예시입니다. 대표적인 예제죠. 그 스트링 리스트로 받아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C에서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pinvoke로 다루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예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 함수의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코테스크 메모리라고 하는 곳을
곳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이 되는 마샬 프리코테스크 맴 함수를 써서 이제 문자열의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배열에 몇 개가 할당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environment variable count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와서 그만큼 데이터를 반복을 하고요. 데이터를 반복을 할 때에는 이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앞으로 읽으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럴 때 이제 원래대로라면 마샬 클래스의 포인터 리드 같은 함수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기에는 너무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의도랑은 다르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프로그래밍 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경우에 언세이프 코드를 써서 좀 더 로우 레벨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포인터를 3번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해서 이 문자열의 배열, 즉 제그드 어레이를 이제 캐스팅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이터레이팅 하면서 사용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ptr to string nc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포인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문자 배열의 데이터를 읽어서 단넷 스트링으로 컨버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printf로 호출을 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배열에 대해서 탐색과 할당 해지가 끝나면 배열 본체에 대해서도 프리코테스크 맴을 불러서 할당 해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앞에서 이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에러 핸들을 이렇게 표준 핸들을 얻어왔는데요. 이 핸들과 연결되는 파이프를 새로 엽니다. 그래서 리드 라이트 파이프를 열고 보안 속성은 현재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상속하도록 이렇게 그 구조체를 잡아서 넘겨주면 그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WSL 런치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행을 하려는 배포판의 이름과 전달하려는 커맨드 라인, 그리고 현재 윈도우즈 디렉터리를 기준으로 할지 리눅스의 홈 디렉터리 기준으로 할지를 여기서 정하신 다음에 라이트 파이프 부분을 이제 그 핸들을 지정을 해서 WSL이 이 만들어진 파이프로 데이터를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되고요. 또 WSL 프로세스가 언제 끝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WSL이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의 핸들 값을 또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들이 종료가 될 때까지 시그널을 기다리게 되고요. 종료 코드를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정상 종료가 된 것이 확인이 되면은 메모리를 다시 64K 정도 할당을 해서 WSL에 그 명령 전달했던 요 명령어가 스탠다드 아웃에 내보낸 데이터를 이제 읽도록 하는 코드를 리드 파일 함수를 써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코드들은 모두 이렇게 pinbook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은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분리를 해서 이번에는 sscanf라는 C 함수를 불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canf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원래대로라면은 콜론 구분자를 사용을 해서 나눠서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네이티브 함수로도 복잡하게 토크나이징을 하지 않고 정형화된 포맷은 이렇게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scanf를 이용해서 각 줄에 컬럼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UID 값이 1000과 6만 사이인 것만이 일반 사용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터링해서 보이지 않도록 감추고요. 그 외에는 이와 같이 어떤 사유로 실패를 했는지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예외 처리 코드들을 넣어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모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WSL 배포판들에 대해서 실행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도커 데스크탑 데이터는 이제 도커 데스크탑과 함께 도커4 윈도우즈 최신 버전을 설치하면 WSL2 기반으로 도커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럴 때 만들어지는 건데 데이터 쪽은 보호되어 있어서 이렇게 호출할 수 없도록 막혀 있고 런타임이 들어있는 도커 데스크탑은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유저 배포판이 바로 우분투 20.04인데요.
제가 만들었던 사용자 계정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WSL 배포판은 윈도우즈 계정마다 따로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따라서 WSL을 직접 실행하거나 뭔가 정보를 조회하거나 혹은 레지스트리 키를 다루는 작업을 할 때 관리자 권한이 없어도 제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에서 뭔가 정보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HKCU 루트에 있는 레지스트리 키들은 일부 예외 사항들을 제외하고 나면 현재 사용자라면은 당연히 접근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권한이 제공되는 레지스트리 키입니다. 그래서 WSL도 이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API 호출과 리눅스 그 기능 모두 관리자 권한 없이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향후 좀 더 넓어지는 WSL의 여러 기능들 덕분에 생태계도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웨이랜드 구현체가 추가가 됩니다. 웨이랜드는 기존의 오래된 X11 서버를 대체해서 좀 더 모더나이징된 그런 GUI 스택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술인데요. 이 웨이랜드 구현체에 이제 직접 윈도우즈의 RDP를 백엔드로 연결을 해서 원래부터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이었던 것처럼 리눅스 GUI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는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현재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윈도우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네트워크 마운트 형태의 9P 파일 서버와 같은 위치에서 구동이 될 것이고요. 오디오와 비디오 가속을 모두 지원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설치 내역을 시작 메뉴에 자동으로 등록시켜주는 등의 다양한 연동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10의 출시 주기로부터 이제 WSL은 분리가 돼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원래는 WSL V2의 정식 버전이 윈도우즈 10 2020년 4월 업데이트에만 포함이 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제 2019년 봄 업데이트 버전부터도 1903 버전부터도 WSL V2를 사용할 수 있게 백버팅이 돼서 이번에 업데이트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윈도우 커널과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이제 WSL과는 분리된 주기를 가지고 커널과 여러 기능들이 확장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이랜드와 더불어서 GPU와 이제 일반 쿠다 API에 대한 지원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제가 페이스북 그룹에 공유드렸던 것처럼 WSL과 윈도우즈를 이제 이어주면서 또 ML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쿠다 API 바인딩 뿐만이 아니라 다이렉트X 바인딩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X11 웨이랜드 관련된 내용들은요, XDC 2020 컨퍼런스 영상을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이 컨퍼런스에서 좀 더 자세하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요즘 헥토버 페스트 기간이기도 한데요. WSL 매니저라고 하는 이 .NET 코어 기반의 윈폼 기반의 GUI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WSL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명령어를 잘 모르더라도 GUI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컨트리뷰션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둘러보시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플리퀘스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WSL은 지금 살펴봤던 윈32 API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컴서버 API를 제공을 합니다. LXSS 매니저라고 하는 컴서버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컴서버는 문서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API 호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WSL의 복잡한 내부 구조까지 모두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다양한 샘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리포지터리가 있어서 코드를 이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리포지터리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WSL V1부터 정확하게는 이제 1주년 업데이트 때에는 아직 WSL이 완전한 형태로 구현이 된 것이 아닌데요. 이 시기에 WSL 버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WSL v2까지 모든 종류의 WSL 서브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GitHub 리포지터리에 코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커스텀 WSL 배포판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WSL 디스트로 런처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템플릿을 이용을 하시면 로딩하려고 하는 디스트로 패키지 타르볼 파일만 있으면 연결해서 쉽게 누구나 커스텀 배포판을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배포판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꼼꼼한 검수 과정을 거쳐서 무료 버전뿐만이 아니라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유료로도 WSL 배포판을 파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상용 리눅스 배포판을 윈도우에 긴밀하게 통합시켜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전용 리눅스 배포판을 만들어서 지금 마켓에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WSL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혹은 WSL을 사용하면서 평상시 궁금했었던 점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한국 WSL 사용자 그룹 wslhub.com에 방문을 하시면 질문이나 정보 공유를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페이스북 그룹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github.com/wslhub에 가시면 몇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WSL 매니저 외에도 제이슨 형태로 WSL의 설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WSL 쿼리라는 유틸리티도 최근에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조만간 저희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온라인 미니 컨퍼런스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 자주 방문해 주시고 또 컨퍼런스나 커뮤니티에 대한 제안 사항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른 세션들도 유익한 세션들이 많이 있으니 또 많이 들어주시고 또 좋은 자료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 시국이라 많이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요. 모두를 힘내시고 또 즐거운 얼굴로 내년에는 다시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